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선대위, 명예 선대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대선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향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유세를 하셨던데요. 네. 대구는 보수 텃밭이라고 그동안 쭉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금 네.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출신이지만 제대로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 선거 운동을 통해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일꾼 대통령으로 네. 대구 경북의 희망이 된다. 대구 경북의 자랑이다 하는 것을 초반부터 많이 감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현장 분위기 확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네. 추미애 장관께서는 오늘 선거 운동하시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또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 압수수색 그 과정에서 장관님이 지시를 하셨죠. 이 그렇죠. 수행 과정에서 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신천지 확진자 발발했을 때가 2020년 총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강제 수사를 하도록 하라,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는 업무 지시를 네. 일선에 내렸는데 갑자기 검찰총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는 강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역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이런 검찰총장이 방역을 방해하느냐, 중앙행정관서장으로 전 범정부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이기도 한데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봤더니 그 배후에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무속의 힘을 빌리고 해서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를 잘 봐주기 위해서 네. 해야 될 방역 협조조차 거부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또 이것을 국민 앞에서 TV 토론 과정 중에서 네. 거짓말을 가장 뻔뻔하게 한다는 것. 사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이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데 포렌식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예, 그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당시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지시 네, 불이행의 이 이면에 건진 네. 법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의심, 의혹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근거와 증거가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런 증거와 근거가 있으신가요? 지난번 세계일보 특종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 간부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만희 총재가 네. 그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네. 윤석열 후보를 도와줘야 한다. 아하.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도와주라. 네. 라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네. 홍준표 후보도 이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이겼는데 당원 네. 투표에서 네. 진 것을 보고 한 11만 표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국민의힘 공당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엄중한 사안이다. 네. 라고 이미 의견을 밝혔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증거라고 보기엔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적 공방으로 이제 들어가겠네요. 그럼 입증이 잘 네. 될까요? 저는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 추가 폭로자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선거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사실은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종교단체에 건드리기는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이 신천지 문제는 개인 피해자들도 많이 속출해 있었던 문제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 문제를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그때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고발장을 2월에 접수를 했는데요. 예. 이미 횡령 사건도 있었어요. 이만희 총재에 대해서. 네. 그런데 굉장히 가벼운
양형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 집단의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행위, 네. 또 이런 역학조사 방해 행위, 또 이런 것을 봐준 윤석열 검찰 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네.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국민의힘이 현재 추미애 장관님을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했나요? 워낙 많이 고발을 했어서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네. 있었습니까? 네. 예, 그 고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뭐 하나씩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2월 상황이죠. 네. 신천지에서 확진자의 그 과반 이상이 발견이 됐고요. 네. 또 31번 확진자가 막 돌아다녔어요. 네. 예배에도 참석을 했고요. 모임 그래서 참석하고요. 예. 그렇죠. 네. 문제는 확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돌아다닌다는 것이 방역상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과 시설 또 집회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를 상대로 뭐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무고로 그들이 인지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무고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건진 법사든 어떤 무속인이든 그들의 조언을 받은 적이 없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방역 당국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이런 답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 당시 방역 당국 중에 이제 김광립 차관 같은 경우는 좀 주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박능후 장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이 중대본 회의에서나 또는 이 법무부를 통해서 업무 협조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 모르고 마구 돌아다닌다는 것이 방역상의 가장 큰 문제여서 빨리 그런 강제 수사 수단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이에요. 네.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뭐 그런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치고요. 건진 법사든 무속인의 개입이 있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할까요? 오늘 보니까 상당히 소를 제물로 바치고 껍질을 산 소를 껍질을 벗겨서 제를 지내는데 등을 달고 후원했던 명단에 김의경 의원이 밝혀냈죠. 거기에 윤석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인 윤석열 김건희 씨 등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었고요. 하니까 이것을 수사하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하면은요. 네.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네.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악의적 마타도어다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은 일단 알려드리고요. 윤석열 후보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당시 경기도에서 신천지에 대한 조사까지를 했는데 왜 그 이후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가 더 의심스럽다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으로서 시도지사도 최선을 다했던 것인데 가장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방해를 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총재를 상대로 해서 이 별장이 있는 가평에까지 가서 이만희 총재에 대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전 예고를 했죠. 만약에 이 검체 채취를 불응하면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조치를 했던 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왜 검찰을 고발을 안 했느냐 하는 건데 이미 이 신천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2월에 그 신천지 이만희 총재를 비롯해서 신천지 측을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겹쳐서 고발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아, 예. 네. 그리고 네. 수원지검이 그때 2월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안 움직여요, 도대체. 네. 즉각적으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지검에는 이미 심천지 이만희 총재의 횡령 사건으로 수사 중인 였는데 그 수사 사건도 미온적이었어요. 그만큼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이 됐든 또는 검찰 공무원이 됐든 종교단체 건드리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뭐 협박도 하고 저를 상대로 해서 또 저가 신변 위협까지 느꼈을 정도이니까요. 또 정치인으로서 이후에 뭐 정치적 매장을 당할 위험성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당시 수원지검을 제가 격려를 하면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수사 사안이 됐던 또 방역 저해 사안이 됐던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고 해서 겨우 5월에 가서야 그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죠. 한 석 달이나 늦었던 거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죠. 네네. 네. 장관님, 어제 윤석열 후보가요, 다분히 추미애 장관님을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저희들은 많이 읽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상 편성권 주겠다라는 공약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꿈속에서도 제가 나타나는 모양이네요. 이 정도는 이 선진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최소한의 견제 장치거든요.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는 건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주권제 민 원칙에 따라서 선출하는 것이고요. 관료는 어떻게 견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주권 재민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에서 유래돼서 인사, 예산 또 장관의 수사 지휘권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하는 것은 나는 독재자입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공약을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통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으로 검찰 독재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권을 잃었을 때 일제 고등 형사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 일제 고등 형사가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영장도 없이 잡아가서요. 자백을 하고 고문을 하고 또 별건 수사를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죠. 만약에 이런 검찰 독재 체제가 들어선다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이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더라도 언론도 제대로 써주지 않을 것이고요. 무시무시한 세상, 이것을 검찰 파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역사가 한 50년 전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